취임 한 달을 맞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소회 또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본 시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달 전하고 비교해서는 또 목소리 얼굴도 좀 조금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 당내 여러 가지 혼란을 수습하고 이제 전당대 국면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고요. 네. 또 민생 경제 챙기면서 강력한 야당상도 구현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정도는 좀 된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맡았을 때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지지율, 당 지지율을 올리는 거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스스로 한 달간의 성적표 좀 점수 매겨볼 수 있을까요? 10점 만점에? 글쎄 뭐 성적표를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좀 뭐 그래도 한 50점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0점은 넘는 거 아닙니까? 뭐 네, 제가 원래 좀 겸손하게 썼어요. 네. 자, 민주당 지지율 상승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네네. 반사이익이 좀 있다고 이런 평가가 있어요. 지금 현 네. 정부가 조금 문제가 되니까. 네, 그것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좀 견고하게 또 좀 유지를 하려면 또 강한 야당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목표를 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무능하다, 오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내로남불이다. 그래서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 정당으로 가는 것이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쪽에서 자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으니까 뭐 권력 기관을 장악한다든가 또 보복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강력한 견제력을 가진 야당상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투트랙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 두 개의 목표를 계속 견제 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여당의 지지율 하락되는 상황입니다. 인사 문제다 이렇게 꼽고 있거든요. 우리 네네. 위원장님께서도 좀 비슷하게 보시는 겁니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대표적인 게 세 가지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인데 인사가 이제 주로 지인들을 쓰니까 왜 이렇게 가까운 사람만 쓰지? 이제 이런 특히 검찰만 쓰지? 뭐 이런 판단들이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민생 위기가 오고 있는데 좀 한가해 보인다. 뭐 좀 아마추어 같다든지 이게 두 번째 국민들 반응이고 세 번째는 예. 이제 주변에 그 여사님도 관리 좀 잘해라. 이제 이런 조금 지엽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제 상당히 국민 감정들이 안 좋아지고 있죠. 이 세 가지 요인이 지지율 하락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국민들이 그걸 볼 것이다. 네. 자, 근데 이제 또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이건 잘했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꼽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초반에 뭐 약간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 토탈한 행보. 그러니까 해피리면 그 사람들 거기 이제 통행을 막고 들어가서 그렇지 뭐 빵집을 간다든가 네. 혹은 영화를 본다든가 시민들과 어울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작용을 좀 줄이면서 가는 방법을 잘 고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도어 스태핑이라고 스태핑. 불려지는 그 약식 해견도 예. 저는 사실 신선하게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약간 실언이나 좀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쓰는 바람에 폭풍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이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언론과 소통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소통하는 태도는 좋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한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영수회담 관련해서 제안을 하셨던데 소통은 이것도 좀 해야 되는데 여야 좀 만나는 거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 이거는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안을 하면 만나겠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뭐 그 회담을 야당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는 좀 어색해서 예. 그냥 만나자고 하면 피하지 않고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 대통령이 혹시 요청한다면 꼭 보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쪽 관련해서 전 정권 수사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재명 후보 자기와 얼마 전까지 경쟁했던 후보 압수수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안 자체는 지금 북송 어민 관련 사건 같아요. 지금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대통령실은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난번 전 국정원장들 고발할 때도 이거 국정원이 올라타네. 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선 걸 보면 아하. 지금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끌려던 것 같은데 예. 지난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렇게 세게 다뤘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두어서 지지를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 문제 파헤쳐서 지지를 올리려고 하면 안 오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리고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애초에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려고 하지 않고 자강도나 딴 쪽으로 도망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좀 어려워서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건데 이걸 자꾸 문제 삼고 있네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걸요? 이게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면 아하.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 항의하시지?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예.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로 이 사건에 분노했다면 그 북송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때 문제 제기하고 그때 싸우셨어야죠. 근데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정략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당시 정보위원장 이혜훈 의원인데 네. 그때도 이혜훈 의원이 참 끔찍하다 섞인다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런 말도 했었고요. 그 네. 영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우연히 목욕탕에서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도 몇 사람은 네. 야 자식들 16명씩 죽이고 왔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러면 그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한 명도 한 다른 의원도 그런 다른 얘기 한 적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요즘 와서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순수하지 않은 거죠. 저는 이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16명 죽인 게 이게 확인은 좀 됐는지 팩트인지 그게 좀 아니 궁금하긴 본인들이 합니다. 다 인정했어요. 남쪽에 내려와서 수사받으면서 저쪽에 가혹행 선장이 좀 괴롭혔나 봐요. 네. 그래서 자고 있는 사이에 한 명씩 죽였다. 이거 다 그때 다 발표한 겁니다. 이것도 팩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북한에서의 어떤 첩보에도 있지만 예. 실제로 그 합동수사본부가 신문을 했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 통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이기도 하고 북송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관련 법령이나 뭐 어떤 조약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 그 법에 그 흉악범들은 귀순시키지 않을 수 있다긴 있어요. 저 조항이. 네. 그 통일부도 내가 좀 얄미운 게 얄밉습니까? 장관 예. 바뀌었다고 또 그렇게 입장을 바꿔요. 그때는 잘했다고 그러고서 참 이게 예. 이 공무원들 괴롭히는 거예요. 정권 바뀌었다고 장관들이 가서 옛날 입장 변복시키고 그러는 게 그 공무원들 왜 괴롭힙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국정원도 좀 얄밉습니까? 하라니까 하지만 예. 그 사람들 얼마나 그 양심의 가책이 되겠어요. 그 왜 이렇게 괴롭혀요 공무원들? 국정원도 얄미워요, 위원장님? 거기는 그 박지원 장관님,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고발해 버렸습니다. 예. 그 직원들이 아니고 예. 새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예. 그 처장들 작품이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정책적으로 뭘 지우고 새로운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네. 굳이 전 정권과 뭘 괴롭혀가지고서 차별화하는 거는 좀 마땅치 않아 보여요. 그냥 자기들이 새로운 정책을 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과거에 했던 건 잘못했다고 몰아가는 게 그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국정원 압수수색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범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니까 법원 영장이 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범죄가 될지 또 결국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가는지 이 얘기 좀 주십시오. 그건 지켜봐야죠. 아직은 나온 게 없으니까요. 예. 네. 어느 정도 범죄는 소명이 됐다고 좀 보는 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정보기관에서 뭐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저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뭔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정보도 구할 수 있고 나름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국정원 내부에서 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예. 대응을 못하죠. 그러니까 국정은 박지원 원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야 이거 미치겠다 나도 모르겠다 이러시는데. 예, 저희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게 없는데 자꾸 나한테 이런다고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은데 이 서해 공무원 사건 또 지금 네. 강제 북송 사건 이게 다 이슈화되는 이유가 또 압수수색하고 이런 이유가 대통령 지지율 또 긍정평가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이제 네. 전 정권을 더 나쁘게 만들어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 네. 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여러 복잡한 나쁜 사안들을 좀 사안을 덮으려고 터뜨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직 원장님들 고발한 날도 그쪽에 그 안 좋은 일이 있었고요. 네. 그 공무원 외국에 민간인 외국 1호기 태운 사건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 사건 있었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그 북송 사건 터뜨릴 때는 그 유튜버 누나가 청와대에 근무한다.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거든요. 네. 그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터뜨리니까 의심을 하게 되죠. 네. 자, 국회 얘기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정상화가 좀 시급한 과제인데 민주당이 행안위하고 과방위를 맞는 조건으로 법사위 운영이 양보하겠다.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회담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내용들은 예.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원내대표한테 예. 이름을 해놔서 예. 아마 협상이 뭐 밀고 당기는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겠죠. 네, 보도상으로는 좀 그래 돼 있습니다. 법사위 네. 운영위는 양보했고 행안위하고 과방위 맞겠다라고 하는데 과방 행안위가 그냥 이건 일반적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가져와야 되고 또 중요한 위원회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냐는 저도 원내대표를 해봤습니다만 네. 법사위를 빼면 또 예결이나 법사위를 빼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석수가 더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사회를 상임위원장이 보지만 어디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원내대표 협상에서 상임위를 어디 주고받냐가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안위는 경찰국 문제가 있는 거고요. 과방위는 이제 지금 방통위원장 그렇죠. 몰아내려고 하니까 예.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는 옛날에 비해서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 말씀은 법사위 예결이 요거는 정말 중요하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아니 양보할 수 없다기보다는 이제 주고받는 협상이 진행되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저 원내대표께서 사기특위하고 연계시켜서 법사위원장은 양보하겠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가 좀 준정상화가 됐죠. 그런데 지금 협상이 그 이후 후속 협상이 좀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네. 어쨌든 금주 중에는 마무리될 걸로 저는 봅니다. 재헌절까지 원구성하겠다라고 하는데 협상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약속을 했으니까 예.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죠. 국민들한테 한 약속인데 지켜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하고 점심 드셨고 네. 뭐 뭔가 이제 만남을 좀 했는 것 같은데 얘기는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애초에 그 만남의 목적이 예. 설득하려고 만난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그래도 전직 비대위원장이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보면 본인의 생각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좀 직접 소상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도리겠다 싶어서 예. 뵙자고 그러고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래도 본인은 그런 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시겠다고 하셨고 예. 그리고 정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승복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야 뭐 하신다 그러면 그 뜻은 존중해 드리겠지만 당이 그런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참고하셔라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비공개 회동 아니었나요? 근데 기자들이 많이 왔던데요. 그 어떻게 알려졌더라고요. 저는 비공개 혹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기자들한테 저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볼 적이에요. 그걸 제가 좀 뭐 이렇게 언론에 알릴 생각은 없었고요. 뭐 세상에 비밀이 없으니까요. 다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려진 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죠. 네. 박지원 전 위원장 측에서 공개했다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나마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자꾸 좀 뭐 말씀대로라면 뭐 당원 6개월 뭐 6천 원이잖아요. 당원 당비. 네. 그거만 이제 조건을 갖추면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납득이 못할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마 박지원 전 위원장도 뭐 이거 알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당원 당규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죠? 예.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이나 뭐 광역 단체장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어쨌든 선거에 이길 사람을 데려오기 때문에 네. 6개월 당비를 내지 않았더라도 예외로 인정해서 계속 출마를 시켜주거든요. 네. 왜냐하면 외부 영입해서 내보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직, 그러니까 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은 그래도 좀 당을 좀 알고 그렇죠.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당비를 낸 권리당원 자격이 있을 때 당 대표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고요. 다만 불가피한 어떤 정말 중요한 당이 모셔서 출마시켜야 할 분이다 판단하면 이제 예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건데 네. 박지원 위원장님은 굳이 뭐 본인이 나오시겠다는 것은 자유지만 우리가 이번에 모셔서 뭐 대표나 최고위원 출마를 시키면 소위 말하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요청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다 해석을 한 것이죠.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는 이유 당에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뭐 일부 또 싫어하시는 당원들도 문자를 보내시고 그러시는데 네. 또 당은 다양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것이 더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만 네. 또 저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전에 여러 그 조홍천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 막 이렇게 그 당시에 친문 계열에서 막 괴롭혔습니다만 네. 다양한 의원들이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 의원에게 좀 비판적인 의원이 있다고 그래서 좀 불편한 당원들이 있지만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당이라는 건 별의별 얘기 다 하니까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전당대회 자체가 지금 말씀처럼 친명, 반명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 같은데 이 방향이 당에 도움이 될지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친명 반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친명 비명이라고. 예, 죄송합니다. 네, 비명. 네. 예, 반대해서 비명. 뭐 나가라고 하는 싸움은 아니니까. 네. 근데 뭐 항상 과거에 보면 전당대회가 네. 1등을 달리는 후보가 있으면 2등, 3등, 4등이 1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도 하고 연합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정당에서 전당대회 있을 때 당연한 것이다. 현상이지. 예. 특별히 이걸 분열적으로 해석하시는 것들은 난 좀 민주주의 경쟁을 부정하는 말씀 같아서. 네. 저는 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주장을 하면서 경쟁하는 구조고 때로는 또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게 약간 재미 요소를 만들 수도 있죠. 좀 어쩌면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되게 잘 하고 있다. 뭐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네. 자,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제 강주 무등산 사진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 징계 과정, 절차 또 향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뭐 과거에 제가 대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때 네. 뭘 주고받았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네. 정부 구성할 적에는 내각에 한 명도 안철수 후보 측 인사가 들어가지 않길래 저 당이구나 당 이제 이렇게 봤는데 지금 그 계획대로 되는 것으로 전 보여지고요. 예. 1차적으로는 그 6개월 당원 정지 이렇게 징계를 내렸는데 예. 거기 그 유상범 의원이 저 얘기한 내용이 이제 목소리가 나와버렸죠. 언론에 올라나왔지 않습니까? 무심결에 하신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에 전 다음 프로그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기소가 될 거다. 기소되면 안전히 쫓아내겠다. 다시 징계하겠다. 그러면 전당대회로 갈 수 있다. 뭐 이 구상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그럼요. 집권당 대표를 그 윤리위원들이 그게 아무런 정치적 시나리오 없이 그렇게 몰아낼 수 있나요? 그 윤핵관이 좀 분화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남이당 사정을 다 모르니까요. 네. 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말씀 나눴는데요. 자, 탈북 어민 북송 그 관련해서 자, 조만간에 여당 입장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